1. 오행별 구체적인 역할. 목의 역할. 목은 생명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목이 왕성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창의적이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반면 목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강하면 방향을 잃거나 과도한 집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면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의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합니다. 화의 역할. 화는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화가 강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화가 과도할 경우 쉽게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니 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사주에 화가 강하다면 그는 빠르게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성향으로 인해 실수를 자주 저지르거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의 기운을 통해 그를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토의 역할. 토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토는 사주에서 다른 오행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안정성과 균형을 의미합니다. 토가 적당하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지만 너무 강하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사주에 토가 많으면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목의 기운이 필요하여 성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금의 역할. 금은 결단력과 단호함을 상징합니다. 금이 강한 사람은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고집이 세고 타협하지 않는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는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인간관계에서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수의 역할. 수는 유연성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수가 강한 사람은 지혜롭고 감정이 풍부한 경우가 많으며 상상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는 우울하거나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이지만 감정에 쉽게 휩쓸리거나 현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이들의 감정적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와 사주 해석. 상생의 관계. 상생은 오행이 서로를 돕고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으며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수는 목을 낳습니다. 이러한 상생 관계는 사주에서 특정 오행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는 기운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상극의 관계. 상극은 서로를 억제하고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며 금은 목을 극합니다. 상극 관계는 사주에서 과도한 기운을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특정 오행이 너무 강하면 이를 억제하는 오행을 통해 균형을 맞춥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이는 그의 성격이 매우 불같고 다혈질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의 기운이 부족하면 차분함을 잃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보완된다면 그는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사주에서 특정 오행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사주에서 금이 너무 강하고 목이 약하다면 이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적이거나 차가운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무처럼 성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실제 사주 예제 분석 3분. 사례로 한 인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사주는 목의 기운이 많고 금이 부족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이 부족하면 실제로 성과를 이루기 어렵고 끈기가 부족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금과 관련된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금의 에너지를 보강하는 환경에 자신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오행이 어떻게 작용하고 균형을 맞추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에서는 오행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주에서의 상생상극, 관계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오행의 강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